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IT캠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좀 별로 그 안 좋은 건에 대한 재료 공시가 나왔죠. 감사 보고서가 지연이 됐다는 공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3월 30날이 주총이기 때문에 이 주총 일주일 전까지는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오지 못하면서 지연 공시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와야 될 게 안 나오면은 우리가 물론 이제 감사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지연 공시가 나왔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감사 보고서가 늦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IT캡이 최근에 실적이 그렇게 안 좋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비를 400억씩이나 발행했어요. 그죠? 뭐 300억 정도는 신규 공모할 때 돈이 들어왔을 텐데.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400억을 시비를 조달했다. 자, 그러면서 실적은 적자다. 그러면서 감사 보고서가 지연이 됐다. 자, 이거는 연결고리가 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감사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 그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서는 제가 액티브 종목을 새로 편입할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박 한번 내보시고요. IT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영상이기 때문에 좀 시차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늦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제가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진짜 베스트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텔레그램 방으로 꼭 들어오세요. IT캠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텔방에 초대해 드릴 거예요. 꼭 문자를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도 뭐 감사 보고서 제출 지원권에 대한 공시 이거 보셨을 거예요. 공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감사 보고서 제출 지원해 가지고 나와서 자, 지금 현재 굉장히 부담이 좀 되고 있어요. 사실 이 지연 공시를 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어요. 불이익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주총일 전까지만 감사 보고서를 내면 돼요. 그죠? 내면 됩니다. 3월 말까지는 일단 내면 돼요. 주총이 지금 3월 30일이니까 3월 31일까지 그 전에만 내면 됩니다. 근데 벌써 지연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상황일 수 있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말이죠. 당기 순이익이 아니라 순손실이 82억씩이나 났잖아요. 그죠? 그 전년도에 113억의 흑자를 봤다가 그랬다가 갑자기 적자 전환이 됐고 적자 금액도 82억씩이나 났단 말이에요. 적자 금액도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매출액을 여러분 잘 보시면 당해 사업연도에 803억 매출을 올렸다고 나왔습니다. 803억. 근데 그 전년도에는 621억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훨씬 200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오히려 크게 적자를 냈다. 자, 이건 이상하잖아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계감사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물론 아무 정상적인 이런 수치가 나왔다 뭐 그런 것들이 판명이 되면 좋겠지만은 지금 외관상으로 보면은 이러한 매출 구조와 당기 순이익 뭐 이것이 이빨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자본금 대비 자본 총계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아무 이상도 없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변동 요인을 보시면 수주 증가로 매출이 확대됐다. 근데 신규 공장 증설에 따른 비용이 증가가 됐다. 계열사 손실 반영으로 영업 손실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신규 상장이 됐을 때 322억 정도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존의 자금하고 이런 자금하고 해가지고 충분히 그 계획을 세워서 자금을 투자를 해야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CB 400억 그 수혈을 받았잖아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400억까지 필요로 했다는 것 자체도 좀 너무 그 투자를 미리 앞서서 하는 게 아니냐. 물론 이제 비만 쪽, 뭐 이런 쪽 진출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너무 앞당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죠? 결실은 나중에 오는데 너무 초반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기업을 영위해 갈 거예요? 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자금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하고 거의 엇비슷해서 현금이 그럼 많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렇죠? 현금성 자산하고 그 기타 유동자산하고 합해봐야 100억이 간신히 됩니다. 그 상장할 때 받은 거, 그거는 벌써 투자하느라고 다 써버린 거고, 100억만 남아있다 이거예요. 자, 기업이 자금을 자꾸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이런 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유수의 타임 폴리어라든가 자산운용이라든가 막 이런 데서 돈이 거의 한 60% 들어왔죠. 얘네가 한 400억 중에서 한 250억을 타임 폴리오 측에서 일단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 전망이 좋으니까 뭐 물론 투자를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 뭐 그 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서 돈이 들어온 건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돈 들어온 거를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풀어야죠. 어쨌거나 뭐 이런 정도의 정황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는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죠? 네, 불확실성이 좀 존재해.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자, 그러다 보니까 KRX 시장에서 0.7% 약보합으로 마무리됐지만 애프터마켓에서 7.4%나 크게 하락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물론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양상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요소가 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좀 생각을 하시고요. 어쨌거나 이 건과 관련해서 소식이 들어오는 거 있으면 제가 막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좀 늦잖아요. 늦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위해서 IT캠이라고 꼭 문자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IT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정보와 사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유리하실 겁니다. 꼭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꼭 문자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